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1 수학 되짚어보기 네 번째 시간으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를 볼 건데, 자, 우리가 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2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찾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판별식에서부터 이어져서 오늘 하는 요 내용까지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2차 방정식이라는 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쓰는 게 2차 방정식입니다. 자, 그 다음 2차 함수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쓰게 되죠. 물론 여기서 둘 다 a는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으로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려면 이 y자리가 0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y자리가 0이라는 것은 y가 0이라는 것은 결국 x축과의 교점이 나온다. 이거를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고 싶다.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판별식을 배웠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 된다면 중근을 갖는다. 0보다 작다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알파랑 베타라는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y 값이 0일 때 x 값이 알파, x 값이 베타다. 즉 알파, 0, 베타, 0이라는 점을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알파, 베타 이렇게 x축과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자, 그 다음 d가 0이라는 것은 x 값이 알파 하나 나온다. 즉 알파, 0이라는 점을 찍어 줄 수 있고, 여기에서 x축과 접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 자, 얘는 교점이 한 개다. 서로 다른 교점이 한 개. 이 한 개고, 그 다음에 접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러한 표현, 접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결국 이러한 표현을 이런 그래프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말은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실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y 값이 0이 되게 하는 x 값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떠 있다. 그래서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판별식의 부호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했을 때는 실근의 개수들을 판단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x축과의 교점도 알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방식대로 거꾸로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만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이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를 막 무작정 외우려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 가서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을 한번 쭉 따라가면서 친구한테 또는 부모님한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터득하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아가서 2차 방정식이 지금은 x축이라는 직선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직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자, 그 다음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어떤 직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이런 직선이 만났을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교점을 찾고 싶다. 직선과 x축 사이의 교점을 찾고 싶다. 그럼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안 만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구별을 할 거냐 라는 건데 결국 교점을 찾겠다는 건 이 둘이 같다라고 놓고 우리가 식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mx 플러스 n이다 라고 써줄 수 있고 자, 이항하면 b-m의 x 플러스 c 빼기 n은 0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a, b 빼기 m, c 빼기 n이라는 뭔가 숫자는 달라졌지만 결국 2차 방정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판별식 쓸 수 있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해. 그 다음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 돼. 그 다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게 돼.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알파, 베타라는 두 개의 근을 갖는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말하는 알파, 베타라는 것은 즉 A알파 제곱 더하기 B알파 더하기 C가 M알파 플러스 N과 같아진다. 즉 이런 식으로 알파점, 베타점이라는 것을 찾았을 때 알파라는 것이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베타라는 것이 알파라는 것이 이 이차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구나.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교점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중근이다 라고 하면 x는 알파라는 값 하나 가지게 되는 거니까 요 점을 내가 알파라고 했을 때 방금 전과 똑같은 이치로 교점이 한 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아니면 접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게 되면은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x축이라는 직선도 있지만 이렇게 기울기가 0이 아닌 직선들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고 여기서 기울기가 0인 직선을 x축이 아닌 x축과 평행한 직선을 찾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되더라. 결국에는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 결국 같다고 놓고 2차 방정식의 판별식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볼 건데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볼 건데 자, 기본적으로 a가 0보다 크다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을 때 자, a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우리는 아래로 볼록한 어떤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줄 수 있을 거고 자, 여기에서 특별하게 구간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결국엔 최소값만 가지게 된다. 자, 이 최소값은 언제 가지게 되냐면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자, a가 0보다 작다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얘는 최대값만 가지게 됩니다. 꼭지점에서 최대값. 자, 2차 함수의 경우에는 이 꼭지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꼭지점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인 모양이 된다. 2차 함수의 특징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꼭지점의 x좌표에 대해서 좌우 대칭 모양이다. 자, 따라서 자, 이렇게 내가 꼭지점을 찾아준다면은 좌우가 대칭.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꼭지점 찾아준다면 좌우가 대칭인 모양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x라고 하는 범위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이 범위 안에 꼭지점이 포함되는 경우, 자 여기서 꼭지점을 편의상 자 a의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x는 p라는 것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죠. 그러면 p가 여기고 알파가 여기고 베타가 여기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베타랑 알파는 어떤 게 더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아직 몰라요. 자 그랬을 때 결국 우리는 최소값은 p에서 가진다. 자 최소값은 x는 p일 때가 되는 거고, 최대값은 이제 직접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일 때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좌우 대칭인 형태의 모양이기 때문에 알파에서 p까지 거리, p에서 베타까지 거리를 생각을 해봤을 때, 자 만약 여기 거리가 1이고 여기 거리가 2다 라고 하면은 베타가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알파일 때 베타일 때 다 계산할 필요 없이 베타일 때가 더 큰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판단할 때 꼭지점의 좌표가 포함되어 있다면, 주어진 범위 안에 꼭지점의 x좌표가 포함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이 꼭지점의 x좌표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위로 볼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위로 볼록한 경우도 여기가 p가 이제 포함된다 라고 하면은 마찬가지 알파, 베타 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자 여기선 이제 위로 볼록이니까 꼭지점에서 최대값 가지게 되는 거고, 자 최소값은 마찬가지로 x는 알파일 때 또는 x는 베타일 때가 된다. 자 즉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것은 알파일 때 베타일 때를 다 계산해 보라고 하지만 이 p라는 점에서 알파가 멀리 떨어져 있는지 베타가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판단해 주시면 하나의 값을 굳이 계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함수 fx를 내가 x제곱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x는 0에서 꼭지점을 가지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주어진 범위를 만약에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다 라고 이제 범위를 준다면, 자 0이라는 건 요 사이에 들어가니까 그래프 그려봤을 때 자 0 여기 있고 자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럼 여기 2칸 차이가 나죠. 그러면 3까지는 0에서 3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멀리 떨어지니까 여기가 되는구나. 따라서 최대값은 9가 돼 라고 찾아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게 더 높이 올라가는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져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이 꼭지점이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뭐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내가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데 p가 알파보다 작아. 자 그러면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 상황에서 생각을 했을 때, 자 p가 여기 있는데 내가 필요한 부분은 알파부터 베타까지야. 그래서 알파일 때부터 베타일 때까지야 라고 된다면, 자 이런 경우라면은 최소값이 알파일 때, 최대값이 베타일 때다 라고 그래프상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또 반대로 이번에는 꼭지점이 베타보다 큰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면 p가 여기 있고 그럼 베타가 이쪽에 생기는 거고 알파가 여기 있겠다.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건 요만큼이니까 알파일 때 최대, 베타일 때 최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요 fx가 x제곱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보자 라고 하면은 2라는 값은 여기에 존재할 거고 4라는 값은 여기에 존재하니까 2일 때가 최소, 그래서 최소값이 4, 자 최대값은 4일 때 16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까지 살펴봤는데, 결국 2차 함수에서는
이 좌우 대칭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그것들을 요 최대 최소를 구할 때도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활용을 해주신다면 계산을 좀 줄여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들 한번 잘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